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일단 쿠킹을 하기 위해 심는 모낭수 면적을 적게 내고 밀도를 좀 듬성듬성 심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가격만 저렴하게 한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모발이식 얼마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죠. 근데 실제로 내가 모발이식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좀 알아야 면모에 얼마 이런 광고가 많으니까 좀 내가 어느 정도 모발이식을 받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식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발이식을 받을 때 대략적인 어떤 개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모낭과 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낭은 뭐냐면 우리 두피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라고 불러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산모인 거죠. 두피에 이렇게 머리가 나와있으면 세모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발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모발을 만드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낭이라고 합니다. 이 모낭은 모발을 한 개짜리를 만드는 모낭도 있고요, 그리고 모발을 두 개를 만드는 모낭도 있고요, 3개, 심지어 뭐 4개, 5개도 있는데 동양인에서는 보통 4, 5개는 좀 드물고 2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요게 제일 많아요. 평균을 내봤을 때 우리가 후두부 뒷머리에서 채취하는 모발을 기준으로 보면은 1.8에서 한 2.3모 정도 기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1모낭을 한 2모 정도로 본다. 물론 우리가 비절개할 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모낭을 일부러 타겟해서 할 경우는 한 모낭당 평균 모발수가 올라가죠. 그건 일부러 한 거니까, 일부러 우리가 평균수를 높은 것만 측정해서 뽑아낸 거니까, 그럴 때는 한 모낭당 평균수가 2모, 3모, 4모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모낭당 모발수가 많은 분은. 근데 이 모낭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머리가 좀 빈한 분은 1모짜리 모낭이 많고, 머리가 좀 풍성한 분은 한 구멍에서 막 2개, 3개, 4개 나오는 모발이 많은 거예요. 그럼 평균 모낭당 모수가 높은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하고 모는 병원별로 이제 모로 얘기하는 병원도 있고, 나 3,000모 할게, 나는 모낭수로 얘기할 때 2,000모낭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낭하고 모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는 보통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개수 위주로 보는 거고, 모낭은 뿌리 개념으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모낭 단위 개념을 많이 썼어요. 그래프트 혹은 폴리클이라는 말을 써서 모낭 단위로 모발 이식의 개수를 얘기를 많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동아시아권에서는 모스로 얘기를 하는 병원이 좀 더 많아요. 뭐 물론 2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발 밀도에 대해서 보면은 과연 모발 밀도는 단위 면적당 보통 1제곱센티미터로 얘기를 많이 하죠. 외국은 1인치, 제곱인치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1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발이 몇 개가 있어야 과연 될 것인가 에 대한 것인데,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저희가 모낭 단위로 봤을 때 60에서 80 모낭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모발이 2, 3개짜리가 많은 사람, 1개짜리가 많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모수로 보면 한 120에서 150모 정도가 1제곱센티미터 있으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에 머리가 뭐 1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이게 다 합쳤을 때 한 120개 정도 안팎 만드는 겁니다. 이게 120개 정도 되면 우리가 좋은 이제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모발 이식에서도 사실 이 정도를 목표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초고밀도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게 제곱센티미터당 한 6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고밀도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50모낭 정도를 단위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보통은 옛날에는 30모낭이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 정도로 얼추 우리가 환산을 해서 봤을 때, 한국 사람 평균으로 봤을 때는 1모낭을 2모 정도로 계산했을 때는 곱하기 2 정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당 머리카락이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만들면 고밀도 이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할 때는 한 120개, 나쁘지 않네 하는 정도가 한 80개, 이 정도 보시면 얼추 맞는 것 같고.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밀도는 모발 이식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모발을 이식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초고밀도로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좋은 풍성한 양이 나오니까. 근데 이 모발을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죠. 뒷머리를 가지고 쓰는 건데, 뒷머리를 몽창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뒷머리를 모조리 쓰면 뒷머리가 또 비니까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뒷머리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쓰는데, 뒷머리를 다 가져오면 안 돼요. 뒷머리를 진짜 우리가 많이 가져와도
20-30% 정도. 보통 추천하는 거는 모발 이식 교과서상 또는 여러 모발 논문을 참고했을 때 15% 정도 안팎을 봅니다. 뒷머리 전체에서 15% 정도로 가져온다. 많아야 20% 정도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뒷머리는 사실 이렇게 없어도 티가 많이 안 나니까 30%, 40%까지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뒷머리가 굵고 밀도가 되게 좋은 분들은 좀 오히려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뒷머리가 얇고 많이 비치는 사람일수록 많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밀도를 저희가 이식량이 어쨌든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밀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써야 될 때 있어요. 우리가 이식 면적은 넓은데 모발수는 얼마 안 나올 때는 의도적으로 모발을 고밀도 이식을 해서는 요만큼밖에 못하죠. 이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저밀도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중밀도. 이게 보통 한 40개 정도, 30개에서 40개의 모낭 정도, 모수로 한 사람이 60개에서 80개. 그러나 모발이 충분히 나오는 분들, 영역이 적은 분들은 밀도를 높여서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1제곱센티미터에 한 그 50모낭 정도 안팎, 그러니까 100모 정도 안팎을 우리가 목표로 하게 되지만, 역시 또 근데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생착률이 100%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90% 안팎, 보통 한 80% 안팎 정도 보기 때문에 이식하는 게 그 정도인 거고, 살아남으면 그거에 또 한 90%, 80% 정도가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를 이제 우리가 모발 이식 때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모를 이식했을 때 10% 정도가 어쨌든 생착을 못했을 때 90모 정도, 그러면 되게 괜찮은 이제 모발 이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일단 쿠킹을 하기 위해 씹는 모낭수 면적을 적게 내고 밀도를 좀 듬성듬성 심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가격만 저렴하게 한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제 모발 이식을 하다 보면은 되게 여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적은 모수를 하고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아무래도 저렴한 곳에서 받으시는 분은 그냥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왜냐하면 많이 알아보시는 분일수록 그냥 새로운 곳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렴하게 하는 곳이거나 그런 이벤트를 하는 곳들의 선생님들이, 유명한 선생님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하거나 잘한다고 알려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설렁탕이나 곰탕의 비유를 많이 하지만 요새는 이제 엄청 비싸졌죠. 제가 좋아하는 곰탕집은 2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한 그릇에. 근데 길을 다니다 보면 요새는 그런 곳은 잘 없지만 7, 8천 원 하는 곰탕집도 아직도 꽤 있어요. 근데 유명한 집일수록 비싼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사실은 7, 8천 원이 맛있으면 너무 좋죠.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이 정말 가성비 있게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내가 저렴하게 팔겠다는데, 내가 저렴하게 수술을 해주겠다는 데는 그냥 저렴한 국밥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생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라인을 내려서 하거나 의미 없는 곳에 모발을 사용해 버렸으면 생착률이 뭐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모발을 써버렸네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생착률이 떨어질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질문에 답이 됐나?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100원짜리 견적법이죠. 100원의 센티미터가 4.5제곱센티미터예요. 고밀도 이식 기준으로 봤을 때 50모낭 정도가 1제곱센티미터에 들어가니까 4.5를 50에 곱하면 220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모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10개 정도 됐을 때 2,000모. 그리고 15개 정도가 되면 이제 3,000모가 되겠죠. 요거 한 15개 정도 들어가는 면적이면 3,000모.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머리카락이 없는 기준이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는 곳에서는 그 면적이 좀 넓어집니다.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보신 거고, 어느 정도 머리가 있지만 빈모지만 그래도 머리가 좀 있다 할 때는 아무래도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있다 하면은 100원짜리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10개가 2,000모라고 봤지만 그런 분은 11개가 2,000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같은 2,000모지만 머리가 아예 없는 분과 듬성거리게 있는 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엄지 손톱으로도 많이 해요. 사실 의사들은 엄지 손톱이나 검지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재보면서 면적을 보는데 이게 얼추 1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엄지손톱으로 면적을 재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의 내가 좀 어느 정도면 좋겠다,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겠지 하고 하는 방법을, 그걸 어느 정도 갖고 진료에 임하시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견적법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측정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모발수를 한번 가늠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근데 사실 온라인이 또 너무 잘 돼 있어요. 옛날처럼 혼자 할 필요 없고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가 병원에 본인의 사진을 보내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료 전 상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사시거나 병원에서 멀게 사셔서 병원에 오시기는 어렵지만 한번 대략 내가 몇 모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대략적인 비용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교포분들이나 요새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분들, 교포분들 진료를 할 때 사진을 받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사진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로 좀 고화질이면 좋아요. 밝은 데서 찍을수록 좋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하나의 또 이 방법의 취약점은 머리 크기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수긴 하지만 대략적인 평균 양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온라인 상담을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기 귀찮더라도 병원에 연락하시면 아마 그런 링크를 줄 거예요. 이메일로 하세요,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왓츠앱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을 줄 테니 보내보시고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진 혹은 영상이에요. 그 병원에서 했던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좋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찾아요. 비슷한 사람의 케이스를 찾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변한 케이스가 많을수록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나 같은 스타일을 많이 하는 병원이구나 좀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나랑 같은 입맛인 사람 또는 나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구나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를 또 많이 보는 거고요. 이런 사진이나 영상 또는 뭐 후기 같은 거에 사진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 전후를 보시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알게 될 거고 한 케이스만 있는 것보다 10케이스가 있는 병원이면 좀 더 믿음이 갈 거고요. 1000케이스가 있으면 더 믿음이 가겠죠. 제가 후기 영상 많이 올라가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물론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사진 영상을 올릴 수 있지만 병원에선 당연히 좋은 영상과 좋은 후기를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나쁜 후기와 나쁜 영상을 일부러 올릴 일은 없겠죠. 제가 환자분한테 많이 쓰는 비유지만 우리가 타율왕을 알 수는 없다. 모발이식에서 몇 타석을 들어가서 몇 개 안타를 쳤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병원에서는 안타는 보여주니까요. 안타 홈런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최다 안타, 최다 홈런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병원은 최소한 최다 안타다. 최다 안타상이면 뭐냐면 대부분 프로야구에서 제가 야구 매니아라서 비유를 드리면 최다 안타인 사람이 타율왕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좋은 후기를 많이 보여주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병원일수록 좋은 병원일 확률이, 타율 왕일 확률이 높아요. 케이스 사진을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해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 의료진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나의 수술을 맡아준 분이 과연 이 케이스를 한 경우인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이 케이스를 한 분이 나의 주치의인지 주치의를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케이스를 했는지 또는 평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치의를 한번 확인해라. 모발이식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모발이식 후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첫 열흘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 앞에 3일 제일 중요하고 일주일 중요하고 열흘 중요해요. 3번에 걸치는데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생착이 거의 완료가 되거든요. 첫 3일, 일주일, 열흘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는 병원, 환자분이 바빠서 병원에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올 경우에 스스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는 병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은 당연히 의사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환자분들이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걸 잘 알려주는 병원이 중요하다. 3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진료를 보는 병원에서 혹은 온라인 상담을 하는 병원에서 이런 걸 과연 잘 챙기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4가지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모발이식 진료할 때 상담할 때 주도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잘 모르고 가면은 호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가면은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오늘 얘기 드린 거 잘 주시하시고 특히 마지막 4번째 사항 잊지 마세요.